강태호는 서늘하게 빛나는 대리석 복도를 걸었다. 그의 구두 소리는 최고 경영자만이 지닐 수 있는 날카로운 권위와 차가운 무관심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태호는 태화그룹의 총재로서 압력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가 구축한 완벽한 세계의 기본 토대와도 같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철옹성 같은 질서는 사소하게만 보이는 사건 하나로 인해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긴급한 경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태호의 신경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선호병원으로 쏠려 있었다. 그의 아내인 한서연은 지난 5년 동안 시골 외곽의 별장에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해왔는데 최근 겪은 심각한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비서실장 김 비서가 보고한 최종 진단 결과는 태호에게도 난감함을 안겨줄 정도였다. 총재님, 사모님께서 기억 상실증을 앓고 계십니다. 특히 총재님과 결혼 생활에 관한 기억을 완전히 잃으셨다고 합니다. 태호는 실크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의 냉철한 감정 변화는 미세한 눈썹의 떨림 외에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서연과의 결혼은 두 가문의 이해관계가 얽힌 차가운 계약이었을 뿐 사랑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결혼 후 서연은 순종적이고 조용한 태도로 도심을 떠나 강 가문의 외딴 장원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그녀의 부재는 이미 태호의 삶에서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으며 그의 완벽한 일과 업무 중심의 생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병원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태화그룹의 이미지와 언론의 시선을 관리하기 위한 순전히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이사회와 경쟁사들의 눈은 언제나 태호를 주시하고 있었고 단 한 번의 사적인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그의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불문율이었다. 태호가 병실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뒤를 따라 권위와 압도적인 존재감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병실 안의 광경은 그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한서연은 침대에 곧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태호가 익히 알던 소심함이나 숨겨진 슬픔 대신 낯설고 날카로운 평정심과 명료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가 방금 들어선 태호라는 낯선 이를 분석하고 있는 듯했다.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에서는 이전에 그녀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알 수 없는 고상함과 예리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태호가 기억하는 시골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 태호는 침대 곁으로 다가섰지만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훈련된 차가움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깨어나서 다행입니다. 나는 강태호, 당신의 법적 남편입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부부입니다. 병원비나 기타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재력과 법적 지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그녀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연은 고개를 약간 기울여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고 오직 그를 해독하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놀라움, 당황 혹은 두려움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유창하고 또렷한 표준 한국어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강태호 씨,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른바 법적인 결혼 관계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저의 상태를 물었고 저는 최근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토대 위에 세워진 모든 관계가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가지런히 접힌 흰 종이 한 장을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는 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거나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즉시 이혼을 요청합니다. 모든 관계를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시하는 어떠한 재정적 조건도 받아들일 것이며, 다만 당신이 저를 놓아주고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스스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냉정한 요구는 태호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늘 그의 시선을 피하던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아내는 사라져버렸다.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고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태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묘한 불쾌함과 혼란을 느꼈다. 이혼을 원한다고? 태호는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는 거절당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지위가 기억을 잃은 명목상의 아내에게 이토록 직접적으로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꼈다. 그에게 이 관계는 무의미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끝내려는 그녀의 행동은 그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서연은 태호의 냉혹함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권력의 아우라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타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의 정체성과 저의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강태호 씨,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흔들림 없는 결단력과 확신을 담고 있었으며 마치 얼음처럼 단단하고 명료했다. 태호는 그녀를 응시하며 충격을 전략적인 계산으로 빠르게 전환시켰다. 지금 당장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태화그룹은 현재 권력 이양기에 있으며 수많은 경쟁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 총재의 사생활이 언론에 시끄럽게 노출되는 이혼은 이사회와 투자자들 앞에서 그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교활하고 오만한 사촌, 신 이사가 이 기회를 이용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것은 협상이었고 그는 언제나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요구를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우리의 권익과 그룹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당신이 사고와 기억 상실을 겪은 지금 성급하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태호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그녀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나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나의 저택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석 달 동안 당신은 대중과 언론 앞에서 태화그룹 총재의 사모 역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혼 문제나 기억 상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석 달 후 나는 당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 절차를 직접 처리할 것입니다. 어떤 구속도 없이 말입니다. 그는 이 제안의 유혹적인 면을 잘 알고 있었다. 석 달간의 평화와 그 이후의 절대적인 자유, 기억도 재산도 없는 여성에게는 이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탈출구임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가 주저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연은 잠시 동안 침묵하며 태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제시한 위자료나 호화로운 생활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묻는 대신 그의 경계심과 계산적인 눈빛만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는 그의 제안 자체가 아닌 그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석 달 동안 당신의 개인적인 위기를 감추고 그룹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녀는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라 단지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 물었다. 정확합니다.
태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자신의 실용적인 본성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기간 동안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며 이혼 후에는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낯선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밀려왔다. 이 남자는 지나치게 차갑고 강력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좋습니다. 석 달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역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은 눈을 뜨며 한층 더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녀가 태호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석 달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당신은 대중 앞에서의 명목상의 아내라는 틀을 넘어선 그 어떤 것도 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작업 공간과 독립된 생활 방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의 기억을 되찾으려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결정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석 달 후 당신은 이혼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머릿속에 두 번째 작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독립과 개인적인 공간만을 요구했다. 이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를 조금 더 흥미로운 인물로 만들었다. 동의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그는 일어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놀랍도록 변해버린 자신의 아내를 뒤로하고 병실문을 나섰다. 서연은 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의 큰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잃어버린 삶에 대한 강한 탐구 본능이 그녀의 심장 속에서 꿈틀거렸다. 사고는 그녀의 기억을 지웠지만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다는 본능을 일깨웠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석 달이 단순한 냉정한 이혼 합의 기간이 아니라 그녀의 도난당한 삶에 대한 은밀한 조사 기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태호의 저택은 서울 근교의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웅장하고 견고한 외관은 태화그룹 총재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듯 보였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저택 전체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에게 익숙했던 시골 장원의 평화로움과는 또 다른 차갑고 압도적인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비서가 안내하는 대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고 마치 거대한 박물관에 들어서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따뜻한 인간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그곳은 메인 침실이 아닌 별도의 서재와 연결된 독립된 공간이었으며 그녀가 요구했던 대로 완벽한 사생활을 보장하는 구조였다. 태호는 협상을 존중했고 그의 비서실은 그녀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했다. 짐을 정리하는 가정부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서연은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집은 단지 석 달 동안의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태호와 서연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길고 호화로운 식탁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마주 앉았지만 그 거리는 마치 은하계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태호는 늘 하던 대로 신문을 읽거나 태블릿을 보며 식사에 집중했고 서연은 조용히 식사를 했으며 그를 먼저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깨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태호는 이따금씩 신문 위로 시선을 들어 서연을 곁눈질했고
며칠 전 병실에서 보았던 낯선 예리함이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있음을 확인하며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일찍 출근했고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서연은 그녀에게 주어진 자유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 안의 서재에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복잡한 경제 서적과 국제 관계에 대한 논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리만치 빠른 이해력과 분석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패턴을 빠르게 파악해냈으며 마치 이러한 지식이 그녀의 본능적인 능력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첫 번째 희미한 단서였다. 서연은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전문 지식에 본능적으로 익숙한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능력은 그녀에게 강력한 흥미와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다는 과거의 흔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날카롭고 전문적인 지적 능력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속에 의문을 던졌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평범한 시골 아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으며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조용히 집안의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물론 태호의 비서들이 그녀의 동선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놀라운 침착함과 은밀함을 보였다. 며칠 후 태화 그룹 내에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경쟁사가 그룹의 핵심 기술 문서 일부를 해킹하려 시도했고 이로 인해 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태호는 이사회와 언론의 압력 속에서 긴급하게 상황을 수습해야 했고 거의 밤을 새워가며 해커들의 공격 경로와 정보를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태호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고 그의 옆에는 자료와 보고서가 가득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태호는 서연에게는 무관심했지만 위기 상황은 그를 더욱 날카롭고 민감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가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열린 서재 문틈으로 복잡한 암호문과 네트워크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이 가득한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순식간에 흘러 지나갔다. 마치 그녀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화면 속의 복잡한 정보를 해독하고 처리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무슨 일입니까? 태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업무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그를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순수한 호기심과 집중력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짜증을 내기보다는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잠시 망설였다. 서연은 태호의 책상 위 출력된 보고서 한 장을 가리켰다. 그 보고서에는 공격자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복잡한 암호화 문자열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패턴은 단순한 해킹 코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 알고리즘의 초기화 루틴처럼 보이는데 만약 이것이 러시아의 카잔 인근 지역의 특정 암호 체계와 관련이 있다면 공격자들이 찾는 것은 기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태화그룹 내부의 특정 금융거래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찾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태호는 멈칫했다. 그의 눈이 커졌고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녀가 내뱉은 내용은 태호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밤새도록 분석하고도 얻지 못한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었다. 카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리고 이 암호화 문자열이 어떻게 금융거래와 연관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연은 잠시 당황했다. 그녀 자신도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들은 마치 그녀의 입술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것만 같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되찾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그저 직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암호화 방식이 과거 제가 읽었던 자료, 즉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자료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서는 비슷한 패턴이 고가치 자산의 불법적인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즉시 전화를 걸어 김 비서에게 특정 해외금융 데이터를 카잔 지역의 네트워크 트래픽과 교차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김 비서로부터 놀라운 보고가 도착했다. 서연이 언급한 암호화 패턴은 실제로 태화그룹 계열사의 일부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내부 관계자가 그룹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은밀한 시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공격의 목적은 기술 탈취가 아니라 자금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자의 부정 거래를 은폐하려는 것이었다. 태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관심이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놀라움과 깊은 의구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습니까? 당신의 과거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던 것뿐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정확하게 상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한서연.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명령보다는 진실을 요구하는 낯선 떨림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이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태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정보와 능력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본능적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제 기억 상실이 오히려 저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운 것일지도 모르죠. 태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했고 그녀의 당황은 진심으로 보였다. 이 단순해 보였던 시골 안에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태화그룹의 핵심을 위협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태호는 그녀를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 때문에만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태화그룹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그의 차갑고 실용적인 마음 속에서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처음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이 제시한 단서 덕분에 태호는 내부 자금 유출 시도를 빠르게 차단하고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두 가지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첫째, 서연의 정체와 잃어버린 기억 속에 숨겨진 전문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둘째, 누가 감히 태화그룹의 핵심 자산을 빼돌리려 했으며 그 배우는 누구인가? 태호는 이 모든 음모가 단순히 외부 해커의 소행이 아니며 내부에 강력한 적이 개입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태호의 직감은 정확했다. 모든 음모의 중심에는 태호의 사촌이자 태화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인 신우혁이 있었다. 우혁은 오랫동안 태호의 총재 자리를 노려왔으며 태호의 냉정함과 오만함을 혐오했다. 그는 태화그룹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태호가 실각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우혁은 태호가 서연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서연의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태호의 약점을 만들고자 했다. 서연을 공격함으로써 태호가 정신적인 타격을 입거나 최소한 사생활 문제로 그룹의 경영에서 잠시 손을 떼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혁은 서연의 사고가 기억 상실로 이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태호가 그녀를 다시 저택으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시골 출신의 무능한 아내라고 생각했기에 그녀가 태호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우혁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과 언론을 이용해 태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태호에게 심각한 내부 도전으로 다가왔다. 저택에서 서연은 여전히 침착하게 자신의 일상과 목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석 달 후에 독립적인 삶을 위해 고도의 집중력으로 경제와 법률에 관한 서적을 탐독했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분석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국제뉴스 헤드라인과 기업 재무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본능은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태호의 서재를 정리하는 가정부들의 틈을 타서 태호의 옛 파일 몇 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파일들은 그녀의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태화그룹의 내부 감사 보고서들이었는데, 거기에는 신우혁 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 기록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태호가 서연에게 보이지 않게 감춰두려 했던 민감한 정보들이었다. 서연은 이 정보를 보자마자 자신의 머릿속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복잡한 금융용어와 거래 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해독되었다. 그녀는 그 보고서들이 신우혁이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태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한 음모의 얼음산 빙산의 일각임을 즉각적으로 이해했다. 그녀의 분석 능력은 경고음을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부정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죄 행위의 흔적이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내가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구조를 이토록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단순한 시골 아내의 삶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사고가 이 모든 음모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우혁이 그녀를 해치려 했던 이유는 그녀가 태호의 아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사고 직전에 이미 신우혁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이 정보를 태호에게 바로 넘겨주는 대신 일단 자신의 방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 진정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 서연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의 위협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전문 분석가처럼 행동했다. 태호는 서연의 능력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여전히 감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업무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를 강화했다. 우혁의 움직임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태호는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기억을 잃은 아내일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신우혁은 태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그룹 내에서 태호의 충성파들을 하나둘씩 제거하며 권력을 강화했다. 그는 태호가 서연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태호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비난했고, 이사회에서 태호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최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혁의 계획은 그룹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켜
태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이 총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태호의 업무 자료와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우혁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위해 집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이혼을 원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룹의 생존을 결정할 수도 있는 숨겨진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태호는 서연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그녀가 보여준 탁월한 분석 능력은 평범한 시골 생활로 설명할 수 없었으며 내부의 적 신우혁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우혁의 공격이 노골화되자 태호는 자신의 냉정한 방식을 잠시 접어두고 서연에게 다가서기로 결심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대화를 요청했다. 그들은 식사 테이블 대신 서재의 고풍스러운 응접실에서 마주 앉았다. 태호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실을 파헤치려는 날카로운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이 보여준 능력은 전문가 수준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태화 그룹의 핵심 위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교통사고가 신우혁의 소행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사고 직전에 그가 은밀히 숨기려 했던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당신이 나에게 협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신우혁의 음모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되찾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물론 당신의 독립과 이혼에 대한 우리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제안은 오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진지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태호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과 위협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발견하고 암호화해 두었던 신우혁 관련 파일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본능은 태호에게 이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알려주었다. 또한 그녀는 태호가 비록 냉정하지만 그룹의 총재로서의 책임감과 공정함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깨닫고 있었다. 강태호 씨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서연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기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협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저의 무의식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당신의 업무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신우혁 이사가 태화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에게 협력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말하십시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독촉했다. 당신은 이 협력을 단순히 당신의 그룹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연은 확고하게 말했다. 이것은 공정함을 되찾고 신우혁의 부패를 폭로하여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개인적인 복수나 기업 이익 차원을 넘어 그룹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정보를 오용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 협력을 파기하고 당신의 대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요구는 태호의 권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도덕적 나침반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했다.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결단력과 강직함은 그가 과거에 알고 있던 순종적인 아내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이제 강력한 파트너이자 동시에
냉정한 감시자였다. 나는 정의와 공정함을 추구합니다. 신우혁의 부패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조건을 수락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우혁을 처벌하고 태화그룹의 안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태호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신뢰를 내비쳤다. 지금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입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암호화된 파일들을 가져왔다. 그녀는 태호의 앞에 파일들을 내려놓았고 태호는 서연의 지시에 따라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서연의 분석 능력이 단순한 지식의 발현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전문 기술임을 즉시 깨달았다. 그녀의 암호 해독 방식, 데이터 구조화, 그리고 위장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은 국제적인 정보 분석가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태호는 비서실장 김 비서를 통해 은밀히 서연의 과거를 재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기존의 시골 아내라는 정보는 거짓이었거나 철저하게 위장된 것이 분명했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조사 끝에 김 비서는 충격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서연은 한때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비공개 보안 및 정보 분석 조직인 블랙 아이리스의 핵심 분석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은밀한 사이버 방어 작전과 고가치 자산 추적에 능통했으며 그녀의 실력은 전설적이었다. 그러나 5년 전 그녀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록에서 사라졌으며 태호와의 결혼은 그녀가 과거를 숨기기 위한 위장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호는 서연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충격과 함께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놀라운 여성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잡한 음모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음모를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 순간 태호의 감정은 차가운 전략적 계산을 넘어 이 강력하고 고결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매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자신만의 원칙과 정의감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서연은 태호에게 신우혁의 최종 계획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분석 보고서를 전달했다. 신우혁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약해진 틈을 타 태화그룹의 핵심 사업권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이사회 회의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취약한 순간, 즉, 그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그의 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연의 눈빛은 이미 전투 태세에 돌입한 숙련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태호는 그녀와 함께라면 신우혁의 오만함을 반드시 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닌 강력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자가 되었다. 신우혁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태호가 서연이라는 존재 때문에 잠시 흔들렸다는 소문은 우혁에게는 오히려 호재였다. 그는 태호가 사적인 문제로 집중력을 잃었다고 판단했고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태호의 무능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우혁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태화그룹의 주력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게 했고 동시에 해외에 은닉해둔 자금을 이용하여 그룹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대규모 주식 투매를 실행했다. 주식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태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사회는 격렬하게 동요했으며 신우혁은 이 혼란을 틈타 태호에게 총재직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 우혁은 자신의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믿었고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태호가 이 상황을 타개할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태호와 서연은 이미 우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서연의 냉철한 분석은
우역의 금융 작전이 치밀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역은 단기적인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 너무 많은 자산을 한 번에 동원했으며 그의 부패 자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추적 가능한 디지털 흔적을 남겼다. 서연은 이 흔적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을 설계했다. 신우혁 이사는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아마도 모레가 될 것입니다. 서연은 태호에게 최종 분석 보고서를 전달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반격은 이사회 회의가 시작된 직후 그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순간이 그가 가장 방심하는 때이며 우리의 공격이 최대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서연은 태호에게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신우혁이 그룹 자금을 횡령하여 주가 조작을 위해 사용한 은밀한 계좌 목록과 거래 기록이었다. 이 기록들은 서연이 블랙 아이리스 시절 습득했던 고도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복구한 것이었다. 둘째, 서연의 교통사고를 사주하고 뒤처리한 우역 측근들의 구체적인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였다. 이 증거들은 우역의 권력 남용과 부패뿐만 아니라 그의 폭력적인 본성과 비도덕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했다. 태호는 서연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완벽하고 치명적인 정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전문성과 탁월한 전략적 사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했다. 나는 당신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는 격렬할 것입니다. 신우혁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당신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태호는 서연에게 경고했다. 상관없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모든 반격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 위협에 연루된 피해자로서 제가 직접 이사회에 증거를 제시하고 신우혁의 오만함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가 저를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서 태호는 그녀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진정한 용기와 강인함을 되찾았음을 느꼈다. 이사회 긴급회의 당일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신우혁 이사는 자신감에 차서 회의실에 들어섰고 태호 총재는 침착했지만 다소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다. 우혁은 서론 없이 곧바로 태호의 경영 무능을 비난하며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을 묻고 총재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이사회 멤버들 중 일부는 이미 우혁의 편을 들고 태호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신우혁이 거의 승리를 선언할 찰나 태호는 조용히 손을 들어 회의 진행을 멈추게 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위협에 대한 진정한 책임자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사회의 중요한 증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호의 말에 이어 한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검소한 정장 차림이었으며 그 차가운 시선은 오직 신우혁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신우혁은 서연의 등장에 경악했지만 곧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 총재? 이 중요한 회의에 시골에서 온 당신의 아내를 들여보내서 감정을 호소하려는 것입니까? 그녀는 기억 상실증 환자입니다. 그녀의 말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신뢰성도 없습니다. 우혁의 오만함과 조롱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서연은 그의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사회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태호의 비서가 준비해둔 태블릿을 집어들고는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한국어 표준어를 사용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강태호 총재의 아내 한서연입니다.
저는 현재 과거의 기억을 잃었지만 진실과 정의를 구별하는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우혁 이사가 주장하는 모든 위협은 그의 내부 공작과 부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신우혁 이사의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제 목숨을 위협한 사주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고 복잡한 금융거래 기록과 암호화된 통신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모든 복잡한 데이터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빈틈없는 분석은 신우혁의 모든 오만함과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우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저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 여자에게서 당장 태블릿을 뺏으십시오. 그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서연의 논리적인 흐름과 완벽한 증거 제시는 이미 이사회의 모든 멤버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은 그녀가 단순히 시골 아내가 아님을 입증했다. 결국 서연은 신우혁이 자신의 부패 자금을 회수하려던 마지막 시점과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그녀의 마지막 발언은 신우혁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렸다. 신우혁 이사님, 당신이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의 마지막 자금 회수 시도는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당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신우혁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분노의 차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태호가 미리 연락한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신우혁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몰락은 태화그룹 이사회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서연의 전략적인 반격과 탁월한 능력 덕분에 태호는 총재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의 부패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태호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고마움과 존경,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감정들로 빛나고 있었다. 신우혁의 몰락 이후 태화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태호는 총재로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러나 태호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기업 경영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서연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계약상의 아내나 전략적인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자신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매력을 느끼는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의 차갑고 무관심했던 마음이 서연으로 인해 깊은 곳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이제 서연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극명한 변화를 보였다. 그는 업무에 몰두하는 시간을 줄였고 서연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렸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공간과 독립성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섬세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서연이 좋아하는 희귀한 전문 서적을 조용히 그녀의 서재에 채워 넣었고 그녀의 분석 작업에 필요한 고성능 장비를 아무 말 없이 설치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로 표현하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관심과 진심을 보여주려 했다. 서연은 태호의 변화를 명확하게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강철벽이 아니었다. 때로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의 눈빛에서 그녀에 대한 애정과 염려가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무의식적인 능력은 태호의 감정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냈고 그녀는 그가 과거의 오만함과 무관심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기억을 잃었지만 태호의 현재 모습에 깊이 끌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그들의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저택의 조용하고 아늑한 정원에서 마주 앉았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함께 늦은 봄의 달콤한 꽃향기가 감돌았다. 태호는
과거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결혼을 단순한 거래로 치부하며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태화그룹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나는 당신의 감정이나 우리의 관계에 단 한순간도 진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당신이 시골에서 홀로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당신의 헌신을 무시했습니다. 나의 차가움은 당신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이나 관심을 표현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서연은 태호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이토록 솔직하게 인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기에 과거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태호의 진심 어린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그의 약점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저는 과거의 기억이 없기에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지금 이 고백이 진심임을 압니다. 당신이 나를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공정함과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태호 씨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강태호 씨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변화를 존중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잃어버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현재의 새로운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태호는 서연의 지적인 능력과 강인한 도덕성을 존중했고, 서연은 태호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와 그녀로 인해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태호가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하는 동안 서연은 그에게 따뜻함과 이해를 제공했다. 신우혁 이사는 결국 횡령과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태화그룹 내부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룹은 태호의 리더십 아래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시작했다. 태호는 서연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보상이나 칭찬을 자제했다. 그녀는 오직 조용히 자신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를 원했다. 석 달의 약속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태호는 서연에게 이혼 서류 대신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의 곁에 남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서연은 그들의 관계가 이혼이라는 계약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적인 시작점에 서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옆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태호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고,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녀는 현재의 태호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그녀는 태호에게 이혼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계약이 아닌 사랑과 존중의 새로운 약속 위에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우혁 사건이 완전히 정리되고 태화그룹이 안정을 찾자 태호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그는 총재로서의 압박감과 책임감을 내려놓고 서연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이전에 무관심하고 차가운 남자에서 섬세하고 따뜻하며 서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로 변모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의 서재를 찾아가 그녀의 연구에 대한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부부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갔다.
서연 또한 태호의 변화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태호의 헌신과 존중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아내라는 껍질 속에 갇혀 있지 않았고, 태호의 곁에서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태호의 강력한 지원 아래 국제적인 보안 및 청렴성 감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혼 합의 기간인 석 달은 이미 지났지만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서연은 굳이 기억 없는 과거로 돌아가 이별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고, 태호는 그녀가 자신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태호는 그녀를 단순한 아내 이상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이자 정신적인 지주로 여겼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태호와 함께 저택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일상적이고 편안했지만 태호는 문득 서연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기억을 되찾지 못했더라도 현재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태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서연 씨, 우리의 석 달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진정한 의미로 다시 결혼해 주겠습니까? 서연은 태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녀가 기억을 잃은 후 처음으로 보여준 가장 진실되고 행복한 미소였다. 그녀가 막 대답하려던 찰나 강렬한 햇빛과 봄바람에 실려온 라일락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 향기는 그녀의 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스위치를 켠 듯했다. 갑자기 서연의 머릿속에 폭발적인 영상들이 밀려들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선명한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시골 장원에서 태호가 준 라일락 꽃다발을 받던 날, 그에게 무시당하고 홀로 외로워하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태호에게 헌신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던 과거의 쓰라린 감정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녀가 신우혁의 음모를 알게 된 후, 교통사고 직전 누군가에게 추적당하며 절박하게 데이터를 암호화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내. 서연은 비틀거렸고 태호는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 씨, 괜찮습니까? 태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새로운 사랑을 모두 기억하는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태호를 밀쳐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팔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난 석 달 동안 태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변화와 헌신적인 사랑 또한 기억해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평온함과 예리함뿐만 아니라 깊은 과거의 슬픔과 현재의 이해가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호 씨,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저를 얼마나 무심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는 시골에서 도망치듯 숨어 살았고, 당신은 저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매우 아팠습니다. 태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찾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다. 서연 씨,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당신의 기억이 돌아왔다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나의 변화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신의 변화를 믿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가장 인간적이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능력을 존중했고 나의 독립성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당신과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과거가 당신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당신의 변화가 나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동시에 현재의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결혼을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당신과 함께 새로운 결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강태호 씨, 태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고 그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그것은 단순히 승낙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무심함 때문에 잃을 뻔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벅찬 감격이었다. 그는 서연의 머리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결코 다시는 당신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한 달 후 태호와 서연은 조용하고 사적인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 그것은 가문의 이익을 위한 계약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시골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화그룹 총재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이자 과거의 어둠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강인한 여성이었다. 태호는 자신의 차가운 무심함이 깨지고 비로소 인간적인 행복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성숙한 변화에 대한 완벽하고 의미 있는 결말로 마무리되었다.